나이도 어린 놈이 동호회에 여자 꼬시러 왔냐고. 모두가 40대 초반으로만 알던 매력적인 남자 이경근. 그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굴욕적인 비난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심장을 가로지르는 한강.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짙게 깔린 그곳을 한 남자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경근. 나이 51세. 하지만 그의 뒷모습, 탄탄한 어깨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30대 후반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다. 아니, 얼굴을 본다 해도 마찬가지였다. 촘촘한 피부와 날카로운 턱선, 깊으면서도 지치지 않은 눈빛은 그를 40대 초반의 매력적인 남성으로 보이게 했다. 그는 공간을 창조하는 건축가라는 타이틀을 가진 성공한 건축설계사무소의 대표였다. 일에 미쳐 살았다. 20대 후반 너무 이른 나이에 했던 결혼은 일에 대한 그의 열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몇 년 만에 파국으로 끝났다. 그 후로 그는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아니, 줄 여유가 없었다. 일과 자기 관리가 그의 삶 그 자체였다. 이혼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회사를 세웠고 밤낮 없이 도면과 씨름하며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한강변을 10km씩 달리는 것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그의 철칙이었다. 50대에 접어들면서도 20대 못지않은, 아니 오히려 그들을 능가하는 스태미너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는 자신의 육체가 나이를 잊은 것처럼 움직이는 것을 사랑했다. 일에서도 운동에서도 그는 지치는 법이 없었다. 열정적인 남자. 그것이 이경근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였다. 하지만 아무리 강철 같은 그라도 혼자라는 외로움까지 이길 수는 없었다. 성공한 대표라는 타이틀 뒤편 텅 빈 펜트하우스에 홀로 돌아왔을 때 밀려드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서울 러닝크루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저 사람들과 땀 냄새를 섞으며 달리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였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히지 않았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 다들 그를 40대 초반의 형 정도로 대했다. 후, 오늘도 완벽했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 그가 숨을 고르며 물을 마실 때 크루의 다른 멤버들이 하나둘 그를 따라잡았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유독 반짝이는 눈을 가진 여자가 있었다. 서보아. 39세.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녀는 자신만의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능력 있고 당당한 독신 여성이었다. 감각적인 패션 센스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빛나게 하는 것은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솔직한 성격이었다.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할 줄 알았고 자신의 일에 프로페셔널했으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39살.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겼다는 세간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 없는 결혼보다는 빛나는 싱글의 삶을 택했다. 물론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그녀의 열정과 성공을 순수하게 응원해주는 남자는 드물었다. 그들은 보아의 능력에 감탄하다가도 이내 부담을 느끼거나 그녀를 자신들의 틀에 가두려 했다. 일도 좋지만 이젠 정말 가슴 뛰는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내 모든 걸 걸 수 있을 만큼 멋진 남자. 어디 없나? 그녀가 러닝크루에 가입한 것은 순전히 건강 때문이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과 밤샘 작업으로 망가진 체력을 되찾고 싶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이경근을 만났다. 처음 그를 본 순간을 보아는 잊을 수 없었다. 크루 활동 첫날 모두가 지쳐서 헉헉댈 때 그는 단 한 번의 흐트러짐 없이 선두에서 페이스를 이끌었다. 땀에 젖은 셔츠 너머로 보이는 탄탄한 실루엣. 그리고 잠시 휴식 시간에 그가 무심하게 머리를 쓸어 넘길 때 보인 깊고 고독해 보이는 눈빛. 뭐지, 저 사람. 멋있다.
40대 초반, 중반, 모르겠지만 저런 눈빛을 가진 남자는 오랜만이야. 공허해 보이면서도 모든 걸 태워버릴 듯한 열정이 동시에 느껴져. 보아는 직감했다. 저 남자는 진짜다. 가식이 없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그녀는 이경근에게 호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의 성격대로 그 호감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40대 초반이라고 생각하는 그 남자가 사실은 자신보다 12살이나 많은 51세의 남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두 사람 사이에 얼마나 큰 망설임을 만들어낼 것인지를. 정기 러닝을 마친 후 크루 멤버들은 근처 카페에 모여 앉았다. 땀을 식힌 후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꿀맛이었다. 서보아는 일부러 이경근이 앉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구석자리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경근 씨, 옆에 앉아도 되죠? 아, 네. 물론이죠, 보아 씨. 보아는 자연스럽게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39살의 디자이너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여자였다. 오늘 진짜 대단하시던데요. 마지막 스퍼트, 저 따라가다가 숨 넘어갈 뻔했어요. 무슨 로봇 같아요. 지치지도 않으시고. 좋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뛰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보아 씨도 페이스 많이 오르셨던데요. 다 경근 씨 자극받아서 그렇죠. 근데 경근 씨는 평소에도 그렇게 뭐든 열심히 하세요? 일할 때도 완벽주의자일 것 같은 느낌? 일은 그래야만 하니까요. 제 이름 걸고 하는 거라 대충은 못합니다. 이 눈빛 역시 틀리지 않았어. 이 남자 정말 매력 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이 넘쳐. 멋지네요. 그런 점. 전 자기 일에 미쳐있는 남자가 그렇게 섹시해 보이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이경근은 당황했다. 51년 인생에 이런 직설적인 호감 표현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30대 후반에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에게서. 그의 심장이 멈췄던 시간만큼이나 굳어있던 심장이 간만에 쿵 하고 낮게 울렸다. 싫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좋았다. 설렜다. 서보아. 저 솔직한 눈빛. 거짓이 없어. 하지만 안 된다. 이경근. 정신 차려. 저 여자는 39살이야. 넌 51살이고. 내가 4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해서 내가 40대 초반인 건 아니잖아. 이건 사기야.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나이 차이. 12살. 띠동갑. 그 숫자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만약 그녀가 자신의 진짜 나이를 알게 된다면 40대 초반인 줄 알고 다가왔다가 50대 아저씨라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하고 상처받을까. 그는 좋은 사람인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경근 씨. 혹시 제가 불편하세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런데 왜 자꾸 제 눈을 피하세요? 저 경근 씨한테 호감 있어요. 혹시 애인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 됐네요. 그럼 주말에 저녁이나 같이 하실래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일 얘기 말고 그냥 경근 씨 얘기 듣고 싶어서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경근은 그녀의 당당한 초대를 거절해야만 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를 위해서. 보아 씨. 마음은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보아 씨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좋은 동료로, 크루 멤버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차가운 거절이었다. 보아의 웃음기 가득했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당황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민망함.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듯한 통증이었다. 거절당했어. 이렇게. 단칼에. 왜?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아니면 정말 나한테 관심이 1도 없는 건가?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담스럽게 했나 보네요. 미안해요. 보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이경근은 주먹을 꽉 쥐었다. 미안합니다, 보아 씨. 당신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내 나이가, 내 양심이 당신을 밀어내는 겁니다. 51살의 늙은이가 39살의 당신을 속이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는 그녀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좋아서 너무 눈부셔서 다가갈 수가 없었다. 12년이라는 시간의 벽은 20대 같은 스태미너로도 40대 같은 외모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카페의 다른 쪽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불쾌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러닝크루 회장 전일호였다. 그날 카페에서의 거절 이후 서보아는 이경근을 애써 피했다. 러닝 모임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이경근 역시 그녀의 주변을 맴돌 뿐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다. 그리고 이 미묘한 기류를 가장 즐기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크루 회장 전일호였다. 그는 47세. 중소기업 부장 직함을 달고 있는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의 남자였다. 그는 처음부터 서보아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다.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어떻게든 그녀와 엮여보려 했지만 보아는 늘 적당한 거리두기로 그를 밀어냈다. 서보아, 저 여자 보통이 아니야. 튕기기는. 하지만 저렇게 도도한 여자가 한 번 넘어오면 끝내주지. 근데 저번에 이경근 저 자식한테는 엄청 들이대던데. 겉보기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멀끔한 놈. 재수 없어. 전일호의 눈에 이경근은 라이벌이자 눈의 가시였다. 자신보다 젊어 보이고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은. 특히 자신이 점찍은 서보아가 그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사실에 질투심이 불타올랐다. 심지어 이경근이 보아를 거절했다는 소문을 듣자 그의 감정은 질투를 넘어 분노로 변했다. 감히 서보아를 거절해? 저 어린 놈의 새끼가. 배가 불렀군. 좋아. 오늘 한번 제대로 망신을 줘야겠어. 그날은 크루의 원래 회식 날이었다. 삼겹살에 소주가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전일호는 일부러 이경근과 서보아를 같은 테이블에 앉혔다. 찾아. 주목. 우리 회장님이 한마디 한다. 시끄럽던 가게 안이 조용해지고 시선이 전일호에게 쏠렸다. 서보아는 불길한 예감에 인상을 찌푸렸고 이경근은 묵묵히 물만 마시고 있었다. 우리 크루에 말이야. 아주 잘나신 분이 한 분 계셔. 우리 이경근 씨. 아이고 얼굴 잘생겼지, 몸 좋지, 여자들이 아주 환장을 하지. 회장님 술 많이 드셨습니다. 시끄러. 어디 형님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어. 내가 다 아는데 말이야. 우리 서보아 씨가 저번에 우리 경근 씨한테 고백 비슷한 걸 했나 봐. 그치? 회장님, 그만하세요. 무슨 실례예요. 실례는 무슨 실례. 근데 우리 경근 씨가 우리 보아 씨를 찾다며. 이야 대단해. 배짱이 두둑해. 사람들의 시선이 경근과 보아에게 집중됐다. 보아는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경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51세의 성공한 대표였다. 이런 식의 모욕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보아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전일호 회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서보아 씨에게 사과하십시오. 뭐? 사과?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전일호가 경근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손 치우시죠. 경근은 그의 손목을 가볍게 붙잡았다.
하지만 47세의 남자가 아무리 용을 써도 20대 같은 스태미너로 단련된 51세의 악력을 이길 순 없었다. 아, 이거나. 에이, 에이. 전희로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최후의 발악을 했다. 이런 개새끼. 나이도 어린 놈이 동호회에 여자 꼬시러 왔냐고. 여자들한테 찝쩍대고 가지고 놀려고 온 거 아니야?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나이도 어린 놈이. 그 말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다. 정적이 흘렀다. 서보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경근은 조용히 전희로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희로 회장님. 올해 연세가 47세라고 하셨죠? 그렇다. 너보다 형이야, 이 자식아.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전희로 후배님. 그가 지갑에서 꺼낸 것은 그의 주민등록증이었다. 그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이경근 75년생. 올해 나이 51살입니다. 가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다. 51살. 전희로의 술이 확 깨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주민등록증을 쳐다봤다. 7호. 분명히 51세가 맞았다. 자신보다 4살이나 많은 형이었다. 그런데 저 외모는 나이가 벼슬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엔 예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어린 놈이라. 회장님이야말로 저보다 4살이나 어린 후배님이시네요. 전희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이 되었다. 그리고 서보아 씨. 그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는 눈물이 고인 보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보아 씨를 밀어낸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네. 39살의 반짝이는 당신에게 51살 먹은 늙은이가 다가가는 건 당신을 속이는 기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 겉모습이 당신을 착각하게 만들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상처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젊음을 제가 단 1초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미안합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경근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챙겨 넣고 겉옷을 들고 가게를 나섰다. 멍하니 서 있던 서보아. 그녀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밀어냈던 이유. 그 망설이던 눈빛.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말 못할 고민이었다. 51살. 그래서 날 밀어낸 거였어? 나이 때문에. 바보. 서보아는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낚아채고 이경근을 따라 미친 듯이 달려나갔다. 경근 씨. 이경근 씨. 잠깐만요. 가게를 나와 빠른 걸음으로 밤거리를 걷던 이경근이 멈춰 섰다. 그가 뒤를 돌아보자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려온 서보아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단호했다. 보아 씨. 어떻게?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깟 나이가 51살인 게 나한테 상처 줄 일이었냐고요? 보아 씨. 12살 차이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12살이나 많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밀어냈다고. 나는 당신이 나를 여자로 안 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매력이 없어서 당신 타입이 아니라서. 그래서 날 거절한 줄 알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요? 미안합니다. 사과하지 마요. 바보. 멍청이. 내가 끌린 게 당신 나이인 줄 알아요? 난 당신이라는 사람한테 끌린 거예요. 당신의 그 열정, 그 묵묵함, 그리고 날 밀어낼 때조차 망설이던 그 슬픈 눈빛. 난 그런 이경근이 좋았던 거라고요. 이경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51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심장 문이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속수무책으로 열리고 있었다.
나이 차이 때문에 주저했다고요? 그럼 이제 주저할 이유 없네요. 나 당신이 51살이라도 상관없어요. 아니, 51살인데도 그렇게 빛나는 당신이 더 좋아졌어. 서보아가 까치발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닿았다. 망설이던 경근의 팔이 천천히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차가운 밤 공기 속 두 사람의 입맞춤은 그 어떤 것보다 뜨거웠다. 그동안의 망설임, 오해, 주저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깊고 절박한 키스였다. 그들은 이경근의 펜트하우스로 왔다. 한강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건축가의 공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이미 천마디 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나 51살입니다. 자꾸 그 얘기 할래요? 나한테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경근만 보여요. 20대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남자. 그걸로는 부족해요. 서보아가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겼다. 이경근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숫자로만 존재했던 12년의 간극을 격렬한 사랑으로 메웠다. 이경근은 51세의 노련함이 아닌 20대에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녀를 탐했다. 그의 스태미너는 상상을 초월했다. 서보아는 그가 이끄는 대로 때로는 자신이 먼저 리드하며 39년의 외로움이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황홀경을 느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들의 사랑은 멈출 줄 몰랐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화산이 폭발하듯 두 사람의 육체와 영혼은 하나가 되어 타올랐다. 어느덧 창밖으로 푸른 새벽빛이 스며들었다. 실크 시트 속에 얽혀있던 두 사람. 서보아는 땀에 젖은 채 만족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경근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와, 말도 안 돼. 경근 씨, 나 지금 죽다 살아난 거 맞죠? 왜요? 별로였어요? 별로라니. 근데 경근 씨는 도대체 그런 스태미너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웬만한 20대 저리 가라네. 나 솔직히 좀 놀랐어요. 이경근이 씩 웃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침실 한쪽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작고 고급스러운 갈색 케이스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이거 뉘앙스 이피젠 12를 먹거든. 뉘앙스 이피젠 12? 그게 영양제예요? 홍삼 같은 거? 이건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야. 매일 한 알 이걸 먹으면 신체의 생물학적 나이를 12년 전으로 되돌려줘. 51살의 나. 하지만 내 신체 나이는 39살인 거지. 네. 12년 전으로. 젊은 외모와 넘치는 스태미너. 매일 새벽 10km를 뛰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 모두 뉘앙스 이피젠 12 덕분이지. 서보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캡슐을 바라보다가 이내 경근에 지치지 않은 몸과 여전히 열정으로 빛나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요염하게 웃었다. 12년 전으로. 그럼 한 번 더. 얼마든지. 두 사람이 다시 침대 위로 쓰러졌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완벽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51세와 39세. 12년의 차이는 뉘앙스 이피젠 12가 되돌려준 12년의 시간과 만나 완벽한 동갑이 되었다. 그들의 밤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라는 숫자에 갇히기보다 내면의 진심을 따를 때 우리의 시간은 비로소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젊음과 아름다움은 물론 스태미너까지 지켜주는 뉘앙스 이피젠 12도 꼭 기억해 주시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